오늘 이제 배울 부분은 이제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미분이라는 것은 잘게 쪼개놨다는 소리예요. 뭐를? 함수를. 우리 함수를 추적하고 싶은 거야. 함수를 그리고 싶은 거야. 함수의 그래프를. 근데 너 이딴 녀석 이런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몰라?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죠? 이런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몰라?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배워왔던 그래프들, 함수의 그래프들은 다 모양이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고 변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 근데 요런 녀석들은 변형이 많이 되는 녀석들이야.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이 모양이 바뀌어버려요. 막. 그러니까 이 모든 애들을 일반화해서 정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함수를 잘게 쪼개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근데 모든 함수를 다 보진 않을 거고 미적분 1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룰 겁니다. 다항함수. 다항함수라는 건 몇 차? 1차 함수, 2차 함수는 그릴 줄 알잖아 이미. 그러니까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3차 함수와 4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공부를 할 거예요. 이해되겠죠? 나머지 함수들은 다루지 않을 거야. 자, 그럼 그 첫 번째 평균 변화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균 변화율. 자,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 값이 변화할 때 y 값이 얼마나 변화할까를 비율로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x 값이 변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함수라는 게 이런 거잖아. 함수 위에 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연속 함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연속 함수의 경우에 점이 뭐 함수 경로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볼까?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점은 이렇게 따라 움직이게 돼 있잖아. 우린 점이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어떤 함수 위에 두 점을 내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했어. 이렇게. 그럼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이 두 점만 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 없겠죠. 정확하게 그릴 수 없어. 근데 너한테 야, 이 함수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결국에 이동을 하게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동을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동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야, 이 점이 여기서 일로 가려면 물론 막 꼬불꼬불해갖고 이상하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생각하는 건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평균 변화라고 해요. 평균 변화. 알겠니? 그럼 이거를 갖다가 평균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x는 요만치 움직였고 y는 요만치 움직였잖아. 그죠? 그래서 x가 요만큼 움직였다, y가 요만큼 움직였다를 비율로 나타내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야. 이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근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우리 어디서 많이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점이 기울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요. 평균 변화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요. 기울기. 오케이. 그럼 평균 변화율은 다른 말로 그냥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그럼 평균 변화율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조금 표현이 달라요.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 델타라는 거는
차이를 나타내는 difference. 오케이? 근데 D라고 써도 되는데, D라는 문자는 이미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서 D라는 문자를 못 쓰니까 그리스 문자를 싹 갖고 와갖고 델타라는 알파벳으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델타 X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차이, 누구의 차이? X의 차이. 두 점 사이의 X의 차이. 근데 우리 이거를 X 증분이라고 부르면 돼. 증분이 증가량이야, 알겠지? 그럼 위에는 뭐가 되겠어? Y 증분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내가 두 점을 뭐라고 한번 잡아볼까? 두 점을 여기를 A, FA라고 잡고 여기를 B, F의 B라고 잡으면 X의 증가량은 B 빼기 A가 될 것이고 Y의 증가량은 F의 B 빼기 F의 A가 되겠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어. 맞죠? 또 어떻게도 나타낼 수가 있냐면 잘 봐. 여기가 이제 X좌표가 B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가 델타 X잖아. 그러면 A에서 델타 X를 더해주면 B가 되는 거 보입니까? 그죠? A에서 요만큼 더해주면 B가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B 대신에 델타 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B는 A 플러스 델타 X잖아. 그럼 여기에서 A를 빼주니까 델타 X만 남겠죠.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B 대신에 요게 들어가니까 F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A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표현 방법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오케이. 자, 한글로는 어떻게 하냐면 X의 값이 A에서 B로 갈 때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닫힌 구간 A, B에서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X가 A에서 X는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냥 A, FA랑 B, F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한번 볼게. 함수 예시를 들어보자. 함수 fx를 갖다가 x제곱에 플러스 2x라고 하고요. 우리는 x의 값이 1에서 3으로 변할 때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그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뭘 구해야 돼? 두 점의 좌표를 구해야겠지. 1, 얼마? 3 얼마? 15 이렇게 되겠지? 그럼 평균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분의? 3 빼기 1분의 2분의 15 빼기 3 12 그래서 얼마?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미분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다른 말로 뭐냐면 미분계수야. 미분이란 말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자, 순간 변화율이란 건 뭐냐면 평균 변화율 뭐였어? 두 점을 이렇게 잡았는데 평균적으로 어떻게 이동했을지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다면 순간 변화율은 그 순간에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을지가 순간 변화율이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그 순간이 궁금해. 근데 변화는 또 해야 되니까 두 점이 필요해. 근데 두 점을 잡으면 이 순간에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알기 어렵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면 어디에 가깝게? 0에 가깝게 만들면 바로 옆이니까
그 순간에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를 구할 수 있지 않겠어?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점을 이렇게 찍는 거야. 점이 처음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이동했을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중간에 한 번 더 선을 그어주니까 여기에 점이 있었어. 이 함수가. 이 점을 지났던 거야. 그러면 경로 예측을 어떻게 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경로가 변하죠. 요거보다는 요 자식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fx 그래프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어? 그런데 그 전에 또 요 점을 지났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fx의 모양이 점점 더 가까워지겠지? 근데 아직은 좀 더 멀어. 왜? 정확하게 그럼 얘가 이 방향으로 갔니? 라고 물어봤을 때 확신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린 뭘 하냐? 두 점의 간격을요 0에 가깝게 만드는 거야. 이해돼? 얘 바로 옆에 있는 점이 만약에 이 점이라면 얘는 이 방향으로 가려고 했겠죠. 이 순간에. 실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런 식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실제로 이 그래프는 이 점에서 요 방향으로 가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점을 간격을 띄워놓으면 실제 순간에 어떻게 변화하려고 했는지를 모르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순간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는 그 점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변화를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우리는 일단 두 점을 잡아요. 근데 두 점을 잡으면 간격이 멀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간격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델타 x라고 썼지?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은 리미트라는 기호를 쓰는 거죠.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간격을 0으로. 0이 아니야, 간격이. 0은 아니니까 얘네는 두 점인 거지. 근데 간격이 0에 가까워지니까 사실상 바로 옆에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의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리미트. 두 점을 b하고 a로 잡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나는 a에서의 뭐가 궁금해? 순간 변화율이 궁금해. 그럼 a가 움직여야 돼? b가 움직여야 돼? b가 움직여야겠지? 야, b가 가까이 와야 a에서의 변화를 관찰하지. 그래서 리미트 b가 a로 가는 거죠. 이렇게. b가 a에. a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a는 고정이야. 얘는 고정. 그래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b 빼기 a분의 뭐라고? f의 b 빼기 f의 a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 이 a라는 녀석은 뭐가 된다? 고정이다, 고정. 다른 말로 상수가 되겠죠, 상수.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점으로서 이해할 때는 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리미트. 이번에 똑같이 델타 x가 0으로 간다 해볼까? 델타 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의 빼기 f의 a,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결국에 움직이는 녀석은 누구야? 움직이는 녀석은 얘가 움직여요. 얘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돼. 델타 x가 0으로 가. 그럼 얘는 결국에 어디로 가? fa로 가지? fa로 가지? fa로. 자, p가 a로 간대. 그럼 얘는 결국에 어디로 가? fa로 가지? x가 0으로 간대. 그럼 얘는 0분의 0꼴이니까 얘는 어쩔 수 없고. 자, 마지막. 또 어떻게 또 쓸 수 있냐? 리미트. 마지막 아닙니다.
자, 우리가 델타 x라는 표현도 결국에는 좀 귀찮은 거야. 델타도 써야 되지, x도 써야 되지,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h라는 문자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거를 제일 많이 쓸 거야, 알겠지? h.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h분의 f의 뭐? a 플러스 h의 빼기 얼마 f의 a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또 마지막 다른 표현. 이 자식을 살짝 변형을 할 건데 리미트에다가 이번엔 b 대신에 그냥 x를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x는 그냥 하나의 변수일 뿐이니까. x는 a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x가 a로 갈 때 뭐야?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다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고,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얘도 평균 변화율, 얘도 평균 변화율, 얘도 평균 변화율, 얘도 평균 변화율, 얘도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앞에 뭐가 붙은 거야? 리미트가 붙은 거야. 결국 극한이라는 거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누구는 움직여? 아니, 누구는 안 움직여? 한 점은 안 움직여요. 하나는 안 움직여. 오케이? 그 안 움직이는 녀석이 뭐야? 그 순간이야. 안 움직이는 녀석이 그 순간, 내가 관찰하고 싶은 시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녀석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A에서의, 내가 관찰하고 싶은 시점에서의 미분계수다라고 표현하면서 F'A라고 읽습니다. 오케이? 내가 관찰하고 싶은 시점,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를 우리가 순간변화율이라고 부르고, 어디에서의? X는 A에서의 순간변화율이라고 부르고, 또 F'A라고도 부르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구해볼게. fx는 2x다. 이렇게. 아, 2x가 아니고. 뭐라는 거야? fx는 x제곱이다. 이렇게 부를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다, 이거 지금 하지 말자. 자, 그럼 이런 거예요. 봐봐.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기하적으로 봤을 때, 즉 그래프에서 봤을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해석을 했지. 그럼 얘도 순간 변화율도 결국에 이제 미분계수란 말이 있지만, 그래프로 봤을 때, 기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또 기울기랑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어? 그죠? 자세히 보니까 얘는 기울기는 맞아. 기울기는. 근데 이거를 엄청 확대하잖아? 엄청 확대하면 이런 거야. 엄청 확대하면 이러한 녀석 중에 여기 A가 있고 이 바로 옆이라고 생각을 해. A 플러스 H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니까 이 기울기잖아. 이 직선의 기울기지. 근데 사실 우리 눈에 지금 이게 두 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H가 이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점은 마치 무슨 점처럼 보여? 한 점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함수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잡고 그 점에서 그러니까 중근처럼 볼 수 있다는 말이지, 내 말은. 두 점이, 교점이 두 개인데 교점 두 개가 거의 한 점처럼 보인다는 거는 중근이라는 느낌이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이 직선이 함수와 접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접한다. 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결국에 이 직선은 접선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어떤 함수에서 나보고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 뭘 구하라는 거야?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뭘 구하라고 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기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y는 x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얘는 1, 어딜 지나? 1,1을 지나지. 1,1에서 이 점에서 이 접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해? 아, 접선의 기울기 x가 1일 때 미분계수 순간변을 맞지? 구해보자. 그럼 내가 이 녀석을 f의 x라고 가정해. 그럼 f의 프라임의 1이 내가 구하고 싶은 거죠. x가 1일 때니까. 그럼 구해보면 리미트에 얘를 제일 많이 써. 알겠지? 리미트. 그러니까 기울기를 하나 잡아. 한 점은 아무 데나 잡아. 변수는 x라고 잡아. 그러면은 여기 x라고 잡으면 이 점의 좌표는 x, fx잖아. 그러면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근데 x가 어디로 가? 1로 가. 그렇게 하면 접선 기울기 나와. 근데 우린 이 거리를 h라고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지?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정의를 외워야 되는 거야.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의 1이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fx가 뭔지 알잖아. fx는 x제곱이야. 그럼 f의 1 플러스 h는 1 플러스 h의 뭐가 돼? 제곱이 되겠고 거기에서 f1은 1의 제곱이니까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분모는 h가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돼 안 돼? 계산되잖아. 뭐가 돼? h제곱 플러스 2h 리미트 h가 어디로 갔대? 0으로 갈 때 h분의 h제곱에 플러스 2h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0분의 0꼴이죠? 어떻게 구해? 인수분해 후 약분 h로 약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h 플러스 2 h 대신에 0 대입하면 2가 됩니다. 아, 그래서 뭐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 방법 어때요? 조금 오래 걸리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도함수 구하는 거를 외울 거야. 알겠죠? 도함수를 구해서 거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방법 나중에 쓸 거고 지금은 이 방법도 꼭 알아놔야 돼.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 정의야. 이게 정의. 알겠죠? 예.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